큐 사인 주시나요?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 사업처의 정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 반부터 2시 20분까지 중국 시장과 진출 전략을 주제로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이 세미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2시 반부터 3시 15분까지는 중진공과 상하이 과학기술교류 중심 간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3시 반부터 한국기업 10개사와 중국기업 50개사의 기술교류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중국경영연구소 박승찬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제 한 2시 15분까지 이제 중국 시장과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중국 시장 그다음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현장을 좀 일찍 왔는데 보니까 오늘은 기술 교류 상담회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냥 중국과의 기술 수출입 거래, 여러분들 기술 거래 계약서 쓰실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실지 그런 사례만 이야기해줘도 괜찮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냥 강의만 의뢰를 받고 중국 시장과 진출 전략이라도 좀 막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종도 다양한데 제가 밖에서 보니까 오늘 뭐 농업 분야도 계시고 헬스 바이오 쪽도 계시고 메디칼 쪽도 계시고 IT 쪽도 계시고 이게 소비자는 게 많지가 않았는데 뭐 처음에 할 때는 좀 다양하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강의안도 좀 다양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강의안이 있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기술 교류니까 기술적인 측면에 좀 포커싱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 소개는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중국 칭화대에서 기술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바로 이제 한중간의 기술 거래,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주로 이제 우리 기업들 뭐 수출이든 혹은 투자 여러 가지 부분에 현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알아서 또 우리 기업분들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고 오늘 중국 시장 진출 또 기술 교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한 여러분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를 하시면 되고 저는 그리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 중국 진출 수출 관련 관심이 있는 그 기업 단체인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뭐 중국 안 갔다 오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중국을 뭐 한 100번 이상은 갔는데 왜 안 되죠? 뭐 이런 분,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워낙 기술력이 많이 커서 제가 중국에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런 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기업분들, 중소기업분 같은 경우는 중국 아주 기술력 멀었어요. 저희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런 분 많습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제 말씀드리지만 혹시나 여러분 갖고 계신 기술 중에서 이거 뭐 글로벌하게 한 탑5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저한테 지금 끝나시고 저한테 명함 주시면 제가 중국 수출되는데 제가 도움 드릴게요. 저한테 명함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그런 기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제품, 이게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 간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뭐 대전 쪽 그 기술 벤처 기업들 중국 수출할 때 기술 수출할 때 또 제가 지금도 막 생각이 많이 나는데 조금 우리가 기술 사이클 주기에서 기술이 좀 내려가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술마다 다르겠지만 그 생명 주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빨리 팔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또 다른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이제 기술 라이센스 비용을 받을 때 이게 몇 개월 사이로 이 뒤에 공이 붙고 안 붙고 차이가 큽니다.
근데 뭐 그때 제 기억에도 그때 벤처기업 하시는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내 기술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 그게 안 됐던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이 혹은 제품이 지금 중국 내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아시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 자료를 많이 갖고 왔지만 아무리 많은 이야기, 시장 현황을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추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걸 가장 정확하게 이제 이런 지금 중진공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하셔야 될 핵심은 내가 갖고 있는 제품이 진짜 팔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내 경쟁 업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내가 몇 년을 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에 팔 때 그 타이밍을 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일단 명심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중국 대전하는과 시장 변화 지금 목차를 잡았는데 중국 지역 시장, 그다음에 우리 진출을 위한 체크 포인트 많죠. 뭐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체크 포인트를 나중에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의 제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 제품이 제가 그냥 바로 본론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안에 내용 들어서 여러분 제품이 중국에 수출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기본이 있겠죠. 다양한 업종이기 때문에 내가 중국에 유통 내수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인허가 부분들이 내가 되어 있느냐 잘 아실 겁니다. 인허가 되어 있는 부분들. 그게 만약에 B2C의 성격이라면 반드시 상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요즘은 아무리 B2B 제품이라도 온라인 마케팅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내 제품을 내가 어떻게 홍보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인허가 통관을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지금 중국 바이어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바이어가 있는데 얘가 수출 기본적 계약까지 다 했어요. 수출 라이센스, 기술 수출. 제가 뒤에 찍고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중국은 수출 입건을 권한이 있는 애가 기술도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제가 수입한다고 하고 믿고 그 공장 회사도 가보고 큰 규모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약서까지 다 하고 기본 서류까지 다 넘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돈을 보내주려고 여기 왔는데 내가 수출 라이센스가 없어가지고 돈을 못 보낸다고 그러더라. 이미 기본 서류는 다 갔는데. 그러니까 중국 파천에 대해서 막이나 우리처럼 우리 수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린 주식회사 그냥 기본 다 하잖아요. 중국은 주식회사가 기본적으로 10억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통관을 위하고 기술 거래를 위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얼마큼 쌓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중국 과거하고 옛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5년 전에 갔던 중국, 3년 전에 갔던 중국은 지금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떨쳐버리지 않는 이상 똑같은 중국에 돈 버신 분들은 조용하죠. 실패하신 분들이 워낙 이제 또 말씀도 많으시고 이렇게 매체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패했던 여러 가지 유형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시장을 잡아놨는데 여러분 제품마다 아까 농기계 쪽도 있고 농업 쪽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메디컬 쪽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품이 잘 먹히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클러스터화된 동네가 있습니다. 그냥 다발적으로 상하이, 베이징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 제품에 관심 있는 왕서방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모여 있는지를 일단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가서 그냥 막 돌아다니지 봐야 의미가 없다고 그 넓은데 나를 좋아하는 동네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오면 좀 공항도 가면 좀 하고 좀 바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동네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보니까 이런 중국 경제의 방향 이런 것들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변화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메이드 인 차이나로 35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넘버 2까지 왔죠. 2013년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안 하려고 하죠. 나도 싼 거 안 만들려고 합니다. 나도 산업의 고도화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왜 싸우겠습니까? 미국이 왜 중국 때리겠습니까? 중국 만만치 않다는 거죠. 뭐가요? 기술적인 측면. 그건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빅데이터, 그죠? 빅데이터가 강하니까 AI가 강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중국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불안하니까 때리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013년도 중국이 계속 하고자 하는 게 이제는 다르죠.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intellectual manufacturing in China.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산업을 고도화를 하기 위한 분야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러니까 정부 공산당이 나서가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중국에 LCD 공장을 하나 만든다. 이런 걸 만들면요, 기업은 한 5%만 있으면 전체 금액에 한 1조가 들어간다. 그러면 기업은 한 5% 정도의 금액 자본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해줍니다. 근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예전에는 LCD 공장 하나 만들 때 우리 기업들이 수출 많이 했습니다. 어떤 종류요? 소재, 부품, 장비 수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 공산당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면요. 정부에서 내가 지원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대기업들한테. 야, 이제는 이제 우리 중국의 중소기업들 소재, 부품, 장비업 괜찮잖아. 한국 기업 좀 드러내고 로컬 기업 좀 집어넣어. 돈 줄게. 표가 안 나지만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대중국 수출,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수출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거의 30%입니다. 홍콩 갔다가 본토로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일만 반복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죠. 특히 일본이 중국과 짝짝꿍을 잘하고 있죠. 일본이 중국을 엄청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업들, 민간차의 교류는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윤 창출을 해야 되죠.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스마트 사용자가 13억이 넘고 요즘 중국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맥가프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흔히들만 네트워크 가치에 참여하는 수가 많으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인구가 많을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중국의 14억 인구 머리수가 아니라 디지털 공간의 인구가 많을수록 그게 기압수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고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땐 틱톡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플랫폼들이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소비시장 변화한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오늘 제가 이제 이거 하고 제가 또 이제 방송을 하러 이제 SBS를 가는데 오늘 이제 중국의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 많이 들었다. 지금 현재 물류 대란 지금 이런 이슈가 지금 중국발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지금 컨테이너 중국 애들이 지금 싹쓸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막 조급하죠. 중국은 지금 노령화되고 있죠. 그래서 메디칼이 끝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고 노령화되죠. 도시화 계속 하려고 그러죠. ICT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에너지 전력난이 있지만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약성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우리가 탄소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탄소 중립 쪽 가야 되기 때문에 석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지방 정부 이슈가 돼가지고 요번에 전력난 이슈가 터져 나온 거지만 어쨌든 조정은 하겠지만 중국 정부의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가는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소비 환경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보는 요인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중국 공산당이 어디를 보느냐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제품, 기술력이 중국에서 먹힐 것이냐 안 먹힐 것이냐는 가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품을 중국 기업들이 산다. 기술을 사든 하드웨어를 사든 소프트웨어를 사든 걔들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럼 걔들은 왜 그러냐? 걔들은 누구보다 잘 알죠. 중국 정부 공산당과 어디로 가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향을 보고 가셔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공산정부가 보는 방향이 어디냐를 보는 측면에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노령화된다고 했죠. 중국은 계속 늙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시작해서 한국도 지금 노령화되고 있고 중국이 심각하죠.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건강 문제, 메디칼 문제 이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임플란트 회사가 중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페인 포인트라고 하죠. 페인 포인트, 아픈 데가 어디냐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치아가 안 좋기 때문에 그 치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치아 미백에 도움이 되는 치약이 잘 팔리고 그런 임플란트가 잘 팔리고 그런 중국인들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우리가 말한 B2B에서도 그런 페인 포인트가 어딘지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한테 45분 특강 넣는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니시겠죠. 방향성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엄청 커지는 것들이죠. 그럼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도움을 찾았다면 중국의 왕서방도 제가 왕서방이라 하면 중국의 유통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이어나 유통상.
바이어는 뭐 수입하는 사람이니까 유통상은 중국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경소상과 대리상. 대리상은 말 그대로 내 물건은 판만큼 커미션을 가져가는 애들이 대리상이고, 경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소상은 뭐냐면 내 물건을 선사입해 가는 애들입니다. 지가 나한테 내 물건 하나를 돈 10,000원에 가져갔어요. 근데 지가 중국에서 지가 10만 원에 팔던 100만 원 판 지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선사입한다고 해서 좋죠. 경소상이 좋을 것 같죠. 다시 한번 경소상과 대리상을 묶어서 우리는 그냥 디스트리뷰터, 유통상이라고 합니다. 현금 박치하고 가져가니까 경소상이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하셨거든요. 절대 가격이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괜찮으면 여러 군데에서 물건 달라는데 가격이, 그러니까 MOQ에 따라서 물건 양이 많아지면 더 싸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이 기본적으로 무너지면 나중에 중국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길게 못 갑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국 사업에서 이제 주인공을 할 것이냐, 내가 조연을 할 것이냐. 나는 규모가 작아서 중국 내 파트너가 주인공하고 나는 기술적으로 백업만 받아주고 내 목만 챙기면 돼. 그 역할을 할 것인지. 나는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가서 내 브랜드를 가지고 내 역할을 가지고 내가 그런 주인공 역할을 할 것인지, 좀 분량 있는 조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인공을 할 것인지 정확한 타겟팅이 되지 않고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중국 어느새 저 밑에 있던 애가 여기까지 옵니다.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강의 안에 관계없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인들 아파간다는 소리입니다. 이 자료는 중국인들 아파란. 그래서 아까 제가 메디컬도 봤기 때문에 중국인 아파간다는 이야기. 중국이 성인병, 당뇨병이 2014년도에 미국을 초월하고 넘버원입니다. 미국 하면 뭐 패스트푸드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뚱뚱한 사람 많고 해가지고 대표적인 뭐 당뇨병 첫 번째 성인병이 많은 미국인데 중국이 추월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잘 먹는다는 소리예요. 잘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인들 보시면 1억 명을 대해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당신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안 아프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5%, 아프다고 대답한 사람이 15%, 또 남은 70%는 뭐냐면 지금은 안 아픈데 나중에 아플 것 같아요. 왜요? 이게요. 기본적으로 왜요? 그러니까 일단 고령화되고 있고요. 소득 수준이 좀 증가했고요. 서구화된 식습관, 환경오염 이것 때문에 나는 분명히 나중에 아플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페인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된다. 중국 정부가 알죠. 헬스 채널을 외치고 있습니다. 건강해야 된다. 중국 정부가 지금 시민들 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엄청 커져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역시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한 약 100배 크죠. 약 100배 큽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 가보셨던 동네도 있고 안 가봤던 동네가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이 가보셨던 동네는 그냥 점에 불과하다는 거. 제가 중국 수교대가 했으니까 제가 30 넘게를 중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에도 주재원도 했었고 우리 기업과 함께 엄청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칭화대에서 강의도 했지만 기술 지원을 기업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중국은 가까이서도 볼 수 있으면 멀리서도 봐야 되고, 내가 본 중국,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저처럼 칭화대를 나와서 분도 계실 거고, 저 중국에서 한 3년 살았는데 라는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그런 분 계시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왓이죠. 그때 3년하고 그때 사신 거 그래서 뭐요?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겠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뭐 2년 정도 못 가셨잖아요.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죠. 뭐 진짜 뭐 AI 가지고 진짜 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제 안면 인식을 통해서 이제 신분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공안들이 AI 안경을 쓰면 이 사람 온도를 알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열 체크 자동적으로 그냥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것처럼 그냥 보면 열 많은 사람을 바로 잡아내니까, 열 많은 사람을 잡아내는 순간뿐만이 아니라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 사람 신분증 번호가 이거 다 뜹니다. 공안 이 안경에. 뭐 도시 봉쇄 이런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지역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갖고 온 건데, 제가 이제 크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도 하나만 설명을 해도 되는데, 중국에 직할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베이징하고 총칭이라는 직할시가 있습니다. 총칭은 중국에서 한 인구 3천만 명이 넘는 단일 인구로는 제일 많은 게 총칭 직할시입니다. 4천성 옆에. 베이징은 수도 잘 아시죠? 2천만이 넘습니다. 이 두 군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북경에서 빨래를 빨아서 말리면요 이틀 걸려도 이틀은 뭡니까? 2시간이면 말이죠. 그만큼 건조하다는 소리죠. 총칭에서 빨래를 빨아서 말리면요 이틀 걸려도 마를까 말까입니다. 1년 360일 3분의 1 이상이 비가 오거나 흐립니다. 네.
예를 하나만 우리 기업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비재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지모 홈쇼핑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진출했습니다. 물론 상하이 가고 싶었는데 그때는 상하이는 CJ가 있었고요. 베이징은 채널을 못 잡을 때였습니다. 가장 단일 시장 큰 데가 총칭이었습니다. 첫 런칭했던 제품이 한국에서 가장 히트쳤던 중국 사람 화장품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게 신뢰도, 이게 기능성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한국에서 대박 났던 상품입니다. 총칭에서 첫 상품을 런칭을 했습니다. 총칭 가보시는데 뭐 팔렸겠습니까? 한 달 내내 방송했는데 팔린 게 100개도 안 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 기능성 화장품. 여러분 아직 기회 되시면 총칭 한번 가보십시오. 총칭 가보시면요, 여성들 피부 그 자체가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형용사, 눅눅하다, 축축하다, 습습하다 이런 형용사를 제일 싫어합니다. 네. 오토바이 쪽 다른 예를 해볼까요? 중국은 자전거의 왕국이란 말은 틀린 거죠. 그죠? 베이징이나 북방 쪽은 맞습니다. 평지기 때문에. 총칭에 가서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요, 지나가는 그 로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운동선수 아니면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왜요? 총칭은 구릉지대입니다. 여기 사진 보고 계시지만 이 총칭의 지하철역인데요. 아파트가 32층인데 6층이 지하철역입니다.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저긴 지하철 타면 저기 가지도 못합니다. 집에. 그래서 총칭은 무슨 산업의 메카였어요? 과거에 오토바이 산업의 메카였습니다. 우리 홍진이라든가 혼다, 전 세계 오토바이 관련된 기업들이 다 거기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만큼 생태계가 클러스터가 잘 돼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르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 내가 가장 들어갈 지역이 어딘지 뭐 다 다릅니다. 선호도가 다릅니다. 뭐 하나만 우리 제품 우리 제약회사 하는 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비디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원비디 아시죠? 원비디. 예. 우리나라에는 바카스 때문에 존재감이 많이 떨어지는 제품이지만 그래도 가면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중국에서 원비디가 한 3억 병이 팔리는데 한 동네에서만 2억 병이 팔립니다. 한 동네에서만. 그 동네가 저 밑에 가면 이제 후젠성이라는 데인데 원비디가 아시겠지만 인삼달인물에다가 구기자 탄 겁니다. 중국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우리는 태어나면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잖아요. 피 회복, 피 순환 잘 되라고. 저 동네는 여성들은요, 출산을 하면요, 그냥 인삼다름을 먹입니다. 이게 몸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뭐 원비디가 딱이죠. 저 동네 가보시면요, 뭐 결혼할 때, 무슨 행사 있을 때, 뭐 할 때, 들어간 입구에, 호텔 입구, 무슨 입구에 원비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들어갈 때 하나씩 들고 가라고. 일양적에 제보고 그럽니다. 아이고, 한국도 못 파는 2억 병을 저희는 한 동네에서 팝니다. 이런 동네가 또 있겠죠, 소장님? 또 열심히 돌아다니 봐야죠. 상해 가면 또 존재감 없습니다, 원비디. 바카스가 딱 찍고 있습니다. 조리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뜯으면 이 상해 인왕 가시면 저렇게 패키지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 뭐 조리뽕의 생명은 바삭바삭함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요, 저 위에 있는 흑룡강 하얼빈에서요, 저 밑에 운남산 곤명까지요, 온도차가 동시간대 60도 납니다. 영하 30도, 영상 30도. 이게 이제 기술력도 관련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체크 포인트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 분들이 대부분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수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통관을 위해서 이제 인허가 내가 받아야 될 게 뭐 있는지 특허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이 제품이 중국에서 판매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인증, 인허가라는 게 기본인지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돼요. 만약에 중국에 좀 아는 바이어가 만나면 이거 있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런 이제 중국의 인허가 표준, 우리가 이제 국가 표준이라고 이제 표준을 물을 때, 그러니까 중국은 표준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받아야 될 국가 표준이 있고, 그 다음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 받아야 될 표준이 있는 거고 안 받아야 될 표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통상 바이어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될 건 당연히 네가 해야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는 거 있으면 걔들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죠. 자기가 또 마케팅, 자기가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면 그것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럼 그것까지 우리한테 또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의 먼저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그게 뭐 상표일 수도 있을 것이고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저작권까지도 하셔야 될 것이고 요즘 왜? 요즘 모든 게 온라인입니다. 모든 게 온라인입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기술거래 뒤에 자료를 보면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설명드리고 제가 아까 지역이 중요하다 했죠. 여러분이 맞는 지역을 일단은 중소기업은 너무 많이 고민을 하지 말고 몇 군데만 딱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중요할 거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수출할 것인지 기술 라이센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있기 전에 먼저 내 물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그러니까 이 왕서방이 진짜 돈은 있는지 없는지 지가 이런 제품으로 유통을 지가 기술 이용을 많이 해봤다라고 하는데 진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그 조사하는 게 공짜로 하는 것부터 해서 돈을 쓰는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하는 거 여러분 잘 몰라서 안 하는 거잖아요. 모르셔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 배우셔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단계까지 하고 중진공에서 좀 지원을 받아서 돈도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 그 얼마 들지 않습니다. 한 몇십만만 들어간 비용이라면 그런 지원 좀 받으셔가지고 이 기업 좀 이제 우리 계약하기 전 단계인데 이 기업 뒷자 좀 해달라고. 이 회사가 진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건 다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품이 이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뭐냐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지금 일대 다수 지금 처음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제품이 있다라면 그 제품에 대한 조금 이 중문 별명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서. 그냥 기술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막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계속 지금 접촉 단계라면 중국의 바이오 유통상으로 접촉 단계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알리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중국 바이어들을 만나면 예를 들면 한 B2C 개념의 제품이라면 바이어를 만나면 내 제품을 막 지금 아까 옆에 보니까 뭐 그런 온라인으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제 제품을 소개하고 있으면 그 중국 바이어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B2C 제품이라면 중국의 타오바오라는 제품에 이 물건이 올라와 있나 없나 첫 번째. 두 번째 구글과 같은 중국의 바이두의 이 회사 한국 회사의 브랜드 소개라든지 이 회사가 뭐가 떠 있는 게 중국어로 있냐 없나를 다 서치할 겁니다. 왜요? 지도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의 마케팅 포인트를 지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협상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바이두에서 노출되는 작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약간의 비용 혹은 그걸 도움을 받아서 하면 우리 회사 이름을 치면 바이두에 검색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 네이버에서 우리 회사 검색이 많이 되면수록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좋은 것처럼 바이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작업 그러니까 미리 까는 거죠. 네가 바이어 네가 유통상 네가 여기 들어올 줄 알고 내가 이미 다 깔아놨지.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음에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도 많던데 제가 그런 자료는 안 넣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수출 기술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라이센스 피를 받을 때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는 없는 좀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린 쉼표라는 게 있잖아요. 쉼표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중국에는 뚠하오라는 게 있어요. 쉼표 비슷하게 생겼는데 병렬 구조를 만든. 제가 오늘 기술 거래 이렇게 많이 할 줄 알았으면 가져왔을 텐데 그냥 시장 진출 전략에서 그 자료를 뺐는데 쉼표와 중국도 쉼표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에는 없는 부호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계약서상에서 쭉 해가지고 원래 중국 기업이 기술 피를 20만 불 이상을 여러분 네이버에 치도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신문 칼럼에 쓴 거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20만 불을 한국 기업에 준다라고 적혀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 기업, 중국 기업 20만 불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중간에 쉼표가 있고 문장이 있으면 쉼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없는 이 뚠하고가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즉 우리 회사 직접 경험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중국을 할 줄 아는 직원이 그걸 봤어요. 봤는데 글만 보니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중국 애들이 딱 소송을 겁니다. 야, 우리가 20만 불 주는 게 아니라 네가 20만 불 주는 거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야기 다 했는데 계약서 있잖아. 계약서 봐. 중국 계약서를 하니까 그 쉼표를 썼느냐 뚠하오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썼느냐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웃으면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는 이제 기술 계약서는 매우 좀 테크니컬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제 받으시고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마케팅 부분에서 여러분 알리기 위해서는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만약에 B2C라면 기본적으로 예를 든다면 제가 B2C 제품이라면 내 제품 혹은 내 관련된 업종 영역을 어느 동네들이 많이 검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죠. 바이두 인덱스, 위챗 지수, 알리바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냐면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제품, 내 이런 정확한 제품은 아니겠지만 그 업종에 관심 있는 가장 클릭을 많이 해서 많이 검색을 한 동네가 어디냐를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업종, 내 제품 기술에 관심 있는 동네를 알아야 된다고. 그걸 하는 방법이고 별명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요즘 뜨고 있는 외국계 브랜드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복잡하게 이름 근상이 안 짓습니다. 그거는 이때 매우 친근감 있는 별명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BMW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요, 야, 나 터치하지 마, don't touch me 이렇게 중국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별명을 만드셔요. 그게 빨리 파급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중국 왕서방을 조사하는 방법 아까 필요하다고 했죠. 이것도 한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뭐 중국 왕서방 신용조사 및 왕서방 찾기 있는 강의 때만 좀 집중적으로 하는데 제가 혹시나 몰라서 하나 넣어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이런 중국 기업 신용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소한 중국 측하고 어느 정도 공유를 하고 비즈니스 협상을 하는 단계에 왔다라면 그 기업의 기업명도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영업 집조 같은 영업 집조 우리의 일종의 뭐 사업자 등록증과 비슷하게 생긴 거 그것만 알면 충분히 여기에 들어가셔 이 애가 어떤지 이 애가 혹시 뭐 저당 잡힌 건 없는지 기본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단계별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한 2단계 정도에서 해당되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4단계는 기본적으로 돈을 안 쓰고 맞춤형으로 조사를 하는 것들이죠. 상표를 놔두고 기술거래 이야기 좀 할게요. 저희가 이제 한 10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기술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는 좀 과거는 훨씬 더 편해졌죠. 예전에 이제 허가를 했는데 이제 물론 요즘 미중 간의 기술 패권 전쟁이 일어나서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 참여하신 많은 기술 교류 상담에 오신 기업들 봤을 때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다 뭐 문제 없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수출 금지, 제한 이런 것들 다 목록으로 해놨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기술들은 과거에는 뭐 이렇게 뭐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은 등록제. 그냥 여러분이 등록만 하시면 되고 등록할 때 거기에 코드 번호를 받게 되고 그 계약서 번호까지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라이센스가 무효권이 없는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부터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미 서류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걔들은 그런 라이센스가 수출입권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중국 은행에서 우리 은행,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돈을 입금이 안 됩니다.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실수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방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거 여러분들이 중국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 지방 로컬에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 중국 내에서 이제 맞춤형 요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지방 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이 매우 다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요즘 중국이 이런 뭐 알리바바도 그렇지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냥 무작정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 수에 따라 맞춤형으로만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마트 AI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의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연결되는 저는 그것을 이제 메이드 인 차이넷이라고 하는데 넷은 이제 차이나와 인터넷이 합쳐진 건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 그게 기존의 지금 소비재 뭐 아까 패션 의류 쪽에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그 과도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시장 접근할 때 과거와는 다른 이런 지방에 있는 데이터, 어차피 여러분 중국 시장에서 쓸 거기 때문에, 이걸 한국에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이제 한 10분 동안은 5가지 이제 실패 유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토사구평형 원조가 짝퉁이 되고 현지화 전략에 매몰 되는 이유, 한국형 관시에 빠지는 이유, 그다음에 양처럼 하는 비즈니스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성공 사례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성공 사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봤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칼럼을 계속 쓰고 있는데, 성공 사례는 유형화시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하나의 이 공식을 만들면 이 공식이 위배되는 성공 사례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 그래서 사례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근데 실패는 대충 정형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정형화가 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러니까 남존일 시키는 거예요. 춤은 우리가 추고 돈은 중국 애들이 벌어가는 유형이에요. 뭐 과거에 컨텐츠 사업도 그랬고요. 뭐 여러 가지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토사구평형으로의 실패를 하지 않으시려면,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같이 절대 가격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당장 들어가기 위해서 가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유통상 개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화 되는 것들이 거의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토사구평, 원조가 짝퉁이 되는 유형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 소비재는 워낙 많았거든요. 중국이 카피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짝퉁이 되는 거예요. 왜? 걔들이 워낙 많은 물량으로 쏟아내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가 오늘 특허나 상표는 이야기 안 했지만, 중국은 특허나 상표나 다 중국은 다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특허는 뭐 당연히 중국에서 받으시면 되는데, 뭐 상표도 그렇고, 특허나 상표는 심사를 통해서 하지만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 같은 경우는 중국은 무심사 제도입니다. 먼저 햇놈인 장땡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중국이 안 해놓은 상태에서 얘들이 딱 중국에 보잖아요. 딱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안 해놨다, 그럼 지가 이제 실용신안을 해놓습니다. 심사가 없다고 무심사 제도로 하고요. 햇놈이 장땡이라고요. 여러분 그 돈도 얼마 안 했는데 그것부터 빨리 하고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거 안 해보셔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나를 지키는 거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중국 사업을 안 했다 칩시다. 나는 동남아 하는데, 나는 아랍에미레이트 하는데 중국 애들이 그까지 다 뻗쳐져 있는데요. 거기서 딱 캐치를 하고 지가 와서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해버립니다. 내가 중국 시장을 지금 가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남아 시장은요, 중국 시장과 매우 길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 화교들 다 중국계 화교들입니다. 걔들 자체가 중국 애들이에요. 어릴 때 넘어가서 화교 그쪽 출신 말레이시아, 태국 사람이 됐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원조가 짝퉁이 되는 이런 경우를 이제 하셔야 된다. 우리 바나나 우유도 그랬고요. 똑같이 이제 바나나 우유는 가격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많은 짝퉁이 나왔죠. 그러니까 또 뭐 워낙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박치로 돈 주고 가는데 뭐 정신 없습니다. 놓고 돈 주고, 놓고 돈 주고, 물건 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나오고 짝퉁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시 중국 상하이에 법인을 만들었고 직접 핸들링을 하게 됐죠. 빙그레 정도의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중견기업 정도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는 것들이죠. 요즘 중국 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 그냥 업종이 다르지만 컨셉을 여는 거예요. 우리 것을 가지고 판다고 지가. 한류를 파는 왕서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중국에서 크게 식당 하는 데들 보면 또 한국 맛이 또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뭐 가로수길에 있는 맛이 그대로 있어요. 주인은 한국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가지고 약간 중국적인 컨텐츠를 갖다 붙여가지고 중국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이 일이 다 설명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거 중요하게 잘 빠지셔야, 그러니까 잘 확인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런 겁니다. 중국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게, 우리나라 초코파이는 정이잖아요. 정. 우리가 남이가 우린 정이 있잖아요. 정. 그죠? 정. 처음에 우리는 또 중국에 이 정을 들고 갈 때 그랬습니다. 정을 할 때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중국 모 지방에서는 초코파이 이 정자 있는 우리가 남이가 정 초코파이가 중국 젊은이 사회들의 사이에서 하나의 시그널 사인으로 다가갑니다. 초코파이 주면 오늘 집에 가기 없기, 오늘 나랑 같이 있기. 왜? 이 정자가 중국에서는 이 정자가 들어간 단어에 한 중국어의 반은 전부 다 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정인데 중국인들한테 정자를 보여주면 반은 뭐? 야한 거 생각합니다. 정자 뺐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뭐야? 인자가 돼요. 인자 아니니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근본은 인이라고 그랬다고. 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수족하죠 이런 것들. 현재와 우리가 현재화인데 현재화 전략하시면 안 됩니다. 전략과 경영은 제가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참 수없이 홈페이지도 관련된 자료도 많이 나중에 제 홈페이지 와 다운받으셔도 되는데 뭐 현지화 전략과 전부 다 우리는 전략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략과 우리가 경영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단기적인 거고 경영은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좀 중장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 애들이 하는 말 중국에 또 글로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 진출할 때 글로벌한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한 제품, 마인드로 중국 시장에 들어가야지만 먹힙니다. 글로벌한 부분들. 그걸 이제 저는 차이나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중국도 이제는 중국 시장을 생각해서 글로벌한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시장을 보지만 다른 시장 같이 두드려야 되는 게 그게 또 중국 시장을 먹기 위해, 중국 시장 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자체가 글로벌하기 원한다는 거죠. 뭐 마케팅의 현지화, R&D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 단어로 묶으면 그건 현지화 전략은 작은 거라고 그랬어요. 단기적인 거. 근데 이 스트래티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 매니지먼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매니지먼트는 매우 좀 큰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 요즘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을 버시는 거 기업과 안 버는 기업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와 다른 시장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중국에서는 돈이 보입니다. 중국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보시면 중국 시장 안 하셔야 되는 거죠. 중국은 다릅니다.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변증법적 경영이법,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좀 이 접근 방법을 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관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관시와 중국 관시는 또 다릅니다. 그죠? 관시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러니까 중국 관시는 우리는 이렇게 촘촘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쭉쭉 되어 있는데 중국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굵게 치러진 게 있죠. 굵게. 요게 자기인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쯔지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이제 심플한 거 보이지만 매우 이제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렵게 더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중국에 뭐 법인이 있을 수 있고 중국 직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직원이니까 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남이가 그죠? 예, 뭐 그래서 하는데 우리 대기업들 중국에 법인 있는 기업들 제가 강의도 많이 하지만 맨날 보잖아요. 우리는 맨날 직장 하니까 밑에 맨날 보니까 우리 가족처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남이가 막 하는데 중국 애들한테 우리가 남이가 하면 중국 직원들은 우리가 남이지.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인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국도 오랫동안 인맥도 있으실 텐데 어쨌든 상호 이익의 교류입니다. 걔들이 또 우리 제품,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또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관시의 차이점을 조금 더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중국 못 가시니까 지금 과거에 중국 여행 가셨을 때는 중국이 어떻게 생겼나 보는 거고 출장 갔을 때는 시장을 보는 거고 이제 결국은 사람 비즈니스입니다. B2B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기업의 부장이든 뭐 조그마한 기업의 사장이든 그 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애를. 결국 이제 사람에 따라서 하는 그 애가 또 현명한 애인지 걔가 비즈니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애인지 공산당의 방향 비즈니스를 보고 있는 애인지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뭐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여러분 만나실 때 그 이제 오늘 이제 상담회 하실 때도 많은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품 기술 중에서 가장 대빵 하나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이 굵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이거 내 한국에 좀 해. 이 기술 한국에 좀 해. 검색해봐. 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필요하지 않습니다. 걔 머릿속 하나만 심어주시면 되죠.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만을 책임질 것 같으면 됐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체크리스트를 좀 가져왔는데 여러분 자료나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보시고 가지고 나중에 되시면 저한테 누가 혹시나 보내주신다면 뭐 저한테 메일을 주셔도 되고 하면 제가 간단히 진단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5분 정도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런 중국 시장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과 이제 공부를 지금 하셔야 되죠. 근데 아는 만큼 글로벌 비즈니스, 해외 비즈니스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거저 먹으려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아는 만큼 비즈니스 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열리면 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내용들 좀 일단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잡으시고 또 혹시 뭐 그런 관련된 뭐 뉴스레터를 갖고 계속 배우시고 한다라면 또 이제 연락 주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중국 시장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한다면 지금 중국은 지금 미국과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패권의 부분에서 가장 손을 잡고 싶은 나라가 아마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 많이 중국의 기술로가 접근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고 제 연구소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